안녕하세요. 모둠체스입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16일, 5월 14일의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차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S&P 500 지수를 알아봅시다. 미래에셋 증권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미국 경제를 대표하는 미국 내 500개 기업으로 구성된 지수, 나스닥과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대형주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요. 미국 전체 주식시장의 약 80%를 커버하는 미국 대표 종합지수입니다. 이번 영상에는 3개의 S&P 500 ETF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킨덱스 한국투자증권, 타이거 미래에셋증권, 아리랑 하나증권에서 나온 ETF입니다. 첫 번째 킨덱스 미국 S&P 500 ETF는 상위 10개 종목으로 아래 같은 회사가 있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알파벳, 버크셔 해서웨이, JP 모건, 존슨앤존스, 테슬라. 이쪽에서 킨덱스 S&P 500 차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을 보시면 20일, 60일, 120일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이 20일 이동평균선의 추세선을 5일 이동평균선과 주가가 위로 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는 우상향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추세선 일탈이 일어났습니다. 원래는 이 지지선에서 일탈이 일어나면 매도의 신호로 봐야 되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이 5월 14일 장에서 20일 이동평균선을 5일 이동평균선이 내려가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어요. 그렇다면 이게 단기 하락의 신호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전에 3일 연속 하락하는 흑산병 출현 후에 그 다음에 5월 14일에 적일병이 떴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매도의 기회가 됩니다. 여기서 흑산병이란 주가가 3일 연속 하락한 경우입니다. 3일 연속하여 저가와 고가를 낮추면서 하락한다는 것은 매도세가 매우 강하다는 뜻이므로 주가가 하락 전환하거나 하락이 지속됨을 의미합니다. 보통 주가가 3일 연속 하락한 후 하루 반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적산병 후 적일병이라고 하며 매도 기회로 이용합니다. 특히 주가가 천정권일 때 흑산병이 나타나면 강력한 매도 신호로 간주합니다. 여기서 주가가 천정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매도 신호다. 이 매도 신호에 대해서는 MACD 선에서도 이쪽 부분에서 매도 신호, 그리고 오실레이터, MACD 오실레이터에서도 매도 신호가 4월 20일 정도에 나타났었고요.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에서도 과매도 구간, 이쪽 구간을 내려가는 매도 신호를 보여줬어요. 그렇다면 이 세 개의 매도 신호를 이어서 매도를 했는데 60일과 120일 이동 평균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아마도 단기 하락 후에 중장기적으로 상승은 할 것이다 로 볼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차트를 봤을 때도 이 2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잠깐 이쪽 제가 표시하는 부분 이렇게 120이동 평균선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있으므로 단기 하락 후에 다시 회복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서 표시해드리는 부분은 아랫꼬리가 달린 음봉으로 장중에 일시적으로 주가가 시가 이하로 떨어졌다가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바닥권에서 나타나면 빨리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상승 전환의 의미로 봅니다. 그 다음은 타이거 미국 S&P 500으로 미국 미래에셋에서 운영하고 있는 ETF입니다. 상위 10개 종목은 아래와 같고요.
이 타이거 차트에서도 이 추세선 밑으로 지금 하락 일탈을 보실 수 있고, 이 하락갭 이쪽과 데드크로스로 매도 신호를 알렸고, 그래서 하락갭은 주가가 하락 중에 갭이 만들어졌을 때 이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보통 악재가 나왔을 때 겁먹은 사람들이 투매를 할 때 발생하며, 가능하면 이때는 매수 시기를 늦추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5월 초에 월급을 받으셔가지고 S&P 500 ETF를 살라고 했는데 하락갭이 발생했다면 이거는 아직 매수는 하지 마시고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때를 이제 찾는 거죠. 이 타이거 S&P 500 차트에서도 MACD 이쪽 부분에서 매도 신호가 보였고, 오실레이터에서도 매도 준비했다가 매도하라는 신호를 보였었고, 스토캐스틱에서도 과매수 구간에서 떨어지면서 매도 신호를 알렸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역시 60일 이동평균선, 120일 이동평균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므로 이 장기 상승으로 볼 수가 있고, 장기 상승 중에 예전에 이쪽 부분처럼 내려갔던 것처럼 역시 살짝 단기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1월 정도에 보시면 아랫골리가 달린 양봉이 생기면서 이 바닥권에서 나왔기 때문에 위로 속등을 좀 했었네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것은 하나에서 운용하는 아리랑 미국 S&P 500입니다. 여기 뒤에 달린 H는 환 해지가 되었다는 뜻이죠. 보유 종목은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등등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 추세선을 주가가 일탈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여기서도 최근 들어서 매수와 매도 주문이 갑작스럽게 불균형을 이루어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갭이 나왔습니다. 이 두 군데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데드크로스도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단기간 하락, 똑같이 이 매도에 대한 신호가 이 데드크로스 되는 MACD 선에서도 볼 수 있고, 오실레이터에서도 매도 신호를 그 전부터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스토캐스틱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이 스토캐스틱과 오실레이터, MACD 오실레이터, MACD의 매도 신호를 종합하고 그 다음에 이평선에서 데드크로스가 나왔을 때 내가 지금 당장 5일 이내, 10일 이내에 돈을 빼야 한다 라는 사람이라면 이제 이쪽에서 매도를 해야겠죠. 이렇게 빼지 않았다면 이쪽에서 6%의 수익이 났었다면 뺄 때는 한 1%로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동일하게 60이라고 120 이동 평균선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렇게 단기 추세 이탈 후에 다시 상승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킨덱스, 그 다음에 타이거, 아리랑 이렇게 세 개의 S&P 500 ETF 차트를 봤는데요. 단기간으로는 하락, 하지만 장기간으로는 꾸준히 상승이 예상된다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하락을 하는 주요 원인은 이렇게 인플레이션 공포 때문인데요. 이 조선비즈 기사를 읽어보면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금리는 상승하고 주가는 금리 상승 부담으로 하락했으며 미달러와는 강세를 보였다.
소비자 물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연준 후 테이퍼링, 자산 매입 축소와 같은 금리 인상 시점을 둘러싼 논쟁도 재점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또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요 S&P 500 ETF 지수가 단기간 하락 추세에 있는 걸 보았고, 매수는 조금 기다렸다가 하시고 장기적으로는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모둠치수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니고 차트를 통해 추세를 읽어보는 개인적 의견이 담긴 영상입니다. 투자할 때는 참고만 하시고요. 내용이 유익하셨으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